안녕하십니까. 융합적 사고학을 쓰기. 오늘은 요약의 뜻매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약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스마일스의 자조론이라는 책과 이에치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요약 연습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낱말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낱말의 수를 줄인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정보의 기본 개념이 바로 낱말의 수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낱말이라는 것이 일종의 암호화의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낱말의 수를 줄이면 결국은 간략해지고 또 간편해지겠죠. 대신에 어떤 내용들은 불가피하게 삭제되거나 지워져서 결국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일단 글을 줄인다는 것은 글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낱말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낱말 이하로 줄이긴 좀 어려워서 최소 단위인 낱말의 수를 줄여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이 낱말들을 우리가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전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존하긴 하는데, 아무리 보존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양이 늘어나는 바람에 어떤 것들은 결국은 쓰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더 많이 쓰이고 어떤 것들은 점점 쓰임이 줄어들어서 마침내 사라지게 되고 책이나 사전 등의 기록물로만 남게 됩니다. 낱말의 수를 줄이는 것을 우리는 압축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압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요약이라는 것은 정보의 질을 높이는 것이구나.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죠? 내일 비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아마 기상청을 통해 가지고 확률로 대답을 하시겠죠? 내일은 한 50%의 확률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분이 내일이요? 가을입니다. 가을 날씨겠죠? 그럼 내일 비가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그럼 다시 물어야겠죠? 가을 날씨가 시작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내일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또 물어보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주어진 물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정답 또는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면 압축의 기술로서 최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압축을 통해서 새로 그걸 복원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물음에 따라서 압축하는 방식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권의 책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건 뭐 굉장히 어려운 이제 요약의 기술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축한다는 것은 그냥 간단히 낱말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요약하시오 그러면은 글자 수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약 문제가 나갈 때는 몇 자 수, 1000자, 500자, 400자, 200자 이런 식으로 글자 수의 제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약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글자 수만 줄인다고 해서 제대로 된 요약이 된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면서도 글자의 수가 줄어드는 이런 요약을 말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글자 수를 줄이되, 두 번째는 원본의 이 정보의 손실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을 전달해 주는 방식. 자, 그런데 크게 이제 글을 줄이는 방식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새 옷을 샀는데 아유 마음에 들긴 했는데 옷이 너무 커요. 그럼 줄여야겠죠. 큰 옷을 줄일 때 어디에 맞춰 줄입니까? 아마 내 몸에 맞춰 줄이겠죠. 내 몸을 옷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옷을 내 몸에 맞춰서 줄이게 됩니다. 내 몸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난주 강의가 떠올라질 겁니다. 글이라는 것은 세 개의 층위로 되어 있다. 텍스트, 글자로 짜인 것, 그 다음에 컨텍스트, 작가의 삶이라든지 그의 글 쓰는 과정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함께 짜인 것,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숨겨 짜인 것이었죠. 역사, 문화, 그리고 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또 세계관, 이런 것들은 글 자체 안에 들어오진 않지만은 한국 사람이 썼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안에 들어오진 않지만은 그것이 그 글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죠. 요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글의 짜임새가 함께 들어와야 됩니다. 글자 수를 줄인다고 그래서 컨텍스트, 함께 짜인 것이 탈락해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숨겨 짜인 것이 아예 가려져 버린다면은 우린 그 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글을 줄인다는 것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 짜인 것, 함께 짜인 것, 숨겨 짜인 것,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짜임새 있는 짜임새를 갖춘 글을 이제 그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므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글자 수를 줄여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 비율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숙명여대 지도를 좀 네이버에서 찾아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축척 지도가 있고 뭐 서축척 지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약도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약도로 간다면은 드문드문 중요한 지점만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지도는 아주 상세하게 요즘 뭐 스트리트 뷰, 거리 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 자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요약으로서의 지도 그리기라고 한다면은 이 지도는 상세 지도가 아니고 약도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도라는 것은 간략하게 그려낸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도는 상당히 복잡해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지만은 약도라고 한다면은 간단히 중요한 지점들만을 알려주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줄인 옷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옷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린 옷 자체가 완전한 옷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옷을 줄였는데 입을 수 없는 옷이라면 버리게 되겠죠. 약도를 그렸는데 그걸로 길을 못 찾아간다면 그것도 쓸모없는 약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줄였을 때 그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싶어서 그 글을 줄인 글을 읽게 되는 거니까 줄인 글은 반드시 본디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의 좀 새로운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요약이라는 말을 쓸 때하고 글 줄이기 할 때하고는 이제 그 뜻이 전혀 달라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혼란을 겪게 될 텐데요. 글 줄이기는 분명히 낱말의 수를 줄여가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요약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데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요약의 뜻을 쭉 관련된 낱말들을 이제 살펴놓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약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간추린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요점을 간추린다. 근데 요자라는 말이 또 쓰여가지고 또 헷갈립니다. 같은 말이 또 쓰였으니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셈입니다. 간추린다는 말도 뭐 무슨 뜻일까? 간략히란 말이 좀 들어가니까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약이라는 것은 간추려 줄이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요라는 이 한자 낱말은요, 원래 낱말 뜻을 살펴보면은, 그 무희, 춤추는 사람을 얘기하죠. 무희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무희가 왜 춤추는 모습을 허리를 상징할까요? 예전엔 막 그렇게 춤을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춤추는 모습, 거기서 이제 허리 또는 허리를 감싸다, 조금 더 나아가서 중요하다, 허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약이라는 것은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실타래를 묶는 것을 얘기하는데, 묶다에서 약속하다 또는 사람 관계를 맺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맺어주다, 이렇게 요약하니까 중요한 것들만을 이렇게 간추려내 가지고 하나로 묶어내는 것, 이것이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를 줄인다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정보의 이론 관점에서는 정확한 낱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한 낱말인지 이걸 선정을 해서 그 낱말들을 뽑아내서 그 낱말들로서 새로운 글을 만든 뒤에 그 글의 길이를 짧게 줄이라. 이것이 글 줄이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요약이란 말은 왠지 잘 맞지 않는 말이고요. 과거의 경험을 이제 비춰본다면은 죽간 시절, 이렇게 그 대나무에다 글을 쓰던 시절에 대나무의 중요한 기절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었던 이제 허리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었던 그런 걸 떠올려 보신다면은, 죽간이나 쓰던 두루마리가 이런 거, 두루마리 이런 종이를 쓰던 시절에 만들어진 말이겠군요. 오늘날에는 이제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려서 글자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개념은, 요약이란 말은 좀 낡은 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글 줄이기 또는 더 줄여서 줄이기라고 말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전통에서는 세종실록이라는, 여기에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에, 세종실록에 요약이란 말이 좀 나오는데, 이때 말하는 이 요약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어떤 주어진 간추림으로서의 이런 요약 개념이 아니고,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일본과 외와 이렇게 국교를 맺어서 그 두 나라 간에 어떤 약속을 체결하는 것, 조약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죠. 조약이란 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것은 조약이란 말로 국가 간에 이런 맺는 약속의 의미로 썼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요약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약이 현재와 같이 별이가 되는 목으로 간추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 쓰는 이 요약은 가지런히 조목조목 가지런히 이렇게 분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요약이라는 말하고는 우리 전통에서 조선시대에 썼던 말과는 그 뜻이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르게 쓰이던 우리 요약이란 말은 사라지고 summary 또는 short, 짧게 줄이기, 또는 이제 abstract,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이제 digest, 이런 말로 쓰이던 잉글리시 낱말을 요약이란 말로 번역해 쓰면서, 우리가 번역한 거는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쓰던 요약이란 말은 그 뜻이 사라져 버렸고 번역의 의미로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어로서의 요약의 의미를 좀 찾아가 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본디글, 출발어인 썸머리를 보게 됐습니다. 썸머리는 라틴어 숨마에서 왔는데, 썸이라는 것은 총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모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썸머리는 전체를 한꺼번에 움켜쥔다 이런 뜻이 있군요. 그러니까 줄이기의 의미하고 좀 일맥상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목 같은 경우 사자가 새끼 사자들을 실어 나를 때 물어서 목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옮기죠.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한 목에 진다 할 때 전체를 그려줄 수 있는 장소, 이것이 또 목입니다. 우리가 장사할 때 목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 자리를 얘기하니까 아하, 썸머리 할 때 이 숨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모으다 하고도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줄인다는 것에는 이런 모음이란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 모으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abstract은 뽑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풀에서 무엇인가 이제 즙을 내서 그것을 뽑아내면 모두 풀빛이 되겠죠. 이렇게 풀로부터 뽑아내는 것을 풀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흰 그릇에서는 흰 빛을, 흰 빛깔 또는 흰색이란 말을 뽑아낼 수 있겠죠. 또 어떤 아름다운 것들에서는 꽃이 됐든 사람이 됐든 행동이 됐든 말이 됐든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또 아름답다라는 이런 어떤 관념, 이런 생각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로 낱낱이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로 뽑아내는 것, 움켜진 것, 이것이 이제 추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은 낱낱의 것으로부터 뽑아낸 전체를 한데 아우르는 하나, 목, 이것이 또 abstract, 모음이 되겠습니다. 모아낸 거죠. 뽑아낸 것. 그리고 마지막에 다이제스티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화한다, 먹고 나서 소화시키는 것도 다이제스티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 가지의 그 글들을 이제 한데 이렇게 컬렉션 모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뽑아내거나 간추리거나 하는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책들을 핵심되는 주제들을 같은 주제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우리 컬렉션 하듯이 어떤 자료를 하나로 분류해서 같은 것끼리 모아드리는 방식으로 모아드리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요약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들 가운데 저는 줄이기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낱말수를 적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줄이기에 대한 뜻매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좀 찍어놨는데요.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밤하늘에 별자리가 보이지 않겠죠. 이렇게 깜깜한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 떠 있습니다. 별이라는 것은 빛을 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원래 우리말 별은 골고루 이렇게 이제 별러져 있다. 우리 벼루를 보면 이해가 되죠. 벼루는 가는 것인데요. 먹을 이렇게 갈면 먹물이 고르게 이렇게 생겨나죠. 그러니까 먹을 고루고루 갈아내는 것, 이것이 벼루입니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골고루 쭉 밤하늘의 별을 총총히 고루고루 흩어 뿌려 놓듯이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이제 별이다인데, 이게 별이다 해가 벌려 놓는 것, 버려 놓는 것, 별린 것, 이것이 바로 별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러서 흩어져 있는 하나하나의 낱낱의 것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은 원래 빛난다는 뜻이 아니고 흩뿌려져 있는 고루고루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가운데 낱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낱낱의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잘 보니까 어떤 별들이 하나의 꼴로 모여서 보여요. 이걸 별자리라고 하는데 북두칠성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가 갑자기 내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단순한 별로 보이지 않고 이 별자리를 이루는 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들을 연결해 놓으면 이것을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는 그물에도 좀 쓰이게 되는데 그물에 코들이 있습니다. 그물 코드를 쭉 연결하는 것을 별이줄이라고 합니다. 또 그냥 줄여서 별이라고도 합니다. 별인 것이라고도 하겠죠. 또 이제 칼 이런 칼끝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별이면 끝이 반짝반짝하게 빛이 날 정도로 날카롭게 되죠. 칼을 가는 것 이것도 별이다 그럽니다. 칼을 갈면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뭔가 날이 서게 되는 거죠. 그 날줄이 서듯이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별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약이 글 줄이기의 별이를 찾아라 그러면은 글 줄이기에 수많은 코드들이 있을 텐데 그 코드를 하나로 쭉 빼가지고 하나의 별자리를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글 줄이기의 별이를 찾아라 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약에 글 줄이기의 뜻매김을 제시하라 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 줄이기의 별이를 이제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별이를 잘 알고 계셔야만 제대로 된 글 줄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요약이라는 글 줄이기라는 것은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자, 그러니까 이제 글의 핵심이 있죠.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을 읽어내는 것이었습니까? 뜻을 읽어내는 것이었죠. 그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 글이 뜻하고자 하는 바,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 쭉 그것을 앞에서는 지난주에는 생생모습, 이마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읽는 사람이 읽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읽었다면 그 사람은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냈을 겁니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읽어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읽어낸 것을 자 이제는 본디글대로 쓰는 게 베껴 쓰는 게 아니고 인용하는 게 아니고 베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따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자기 말로 제 말로 알기 쉽게 고쳐 쓰는 것이다. 좀 어렵네요. 뭐 잉글리시로 이제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데요. 바꿔쓰기, 고쳐쓰기. 고쳐쓰라 이 말이에요. 고치다 할 때 고치다는 알맞게 고치시오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수학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하죠. 고치다라는 것은 곧게 하다, 휘어지지 않게 만든다, 구부러지지 않게 한다. 이것을 구부러진 것들을 바르게 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다라는 것은 고친다는 것은 곧게 만든다는 것은 빨리 가게 만든다, 알기 쉽게 해준다 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빠르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줄이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로 별이가 만들어졌네요. 첫 번째,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잡아낼 것, 읽기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 말로 다시 고칠 것, 바꿀 것, 자기 말로 고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글을 쓰라는 겁니다.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별이 자체는 아주 우리가 요약할 때 하는 행위들을 정확히 현상학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가 되시죠? 네. 동의가 되신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제 말, 자기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우리말과 제 말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쓰는 제 말은 우리말과 같죠. 근데 우리말은 한국말이고요. 한국말을 가지고 제가 제 말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 가운데 제 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가끔은 잉글리시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저는 이제 독일어도 할 수 있으니까 뭐 도이치도 쓸 수 있겠네요. 뭐 등등 이렇게 제 말이라고 말할 때는 그때마다의 우리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약의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제 말로 바꿔 써야 된다는 겁니다. 베껴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껴 쓰는 것과 제 말로 쓰는 것 차이가 뭐냐?
베껴 쓰는 것은 그대로 복사해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본디글에 있는 것들을 요만큼 짜깁기 하듯이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만 쭉 간추려 열거해 놓으면 그것은 좋은 요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 말로 바꿀 때 제가 이제 간단히 예를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한자로 쓰였죠. 저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선왕조실록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한글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읽고 박영규라는 분이 한 권으로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써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출판을 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본이 있습니다. 원전, 본디글이 있는데 이 본디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알아낸 뒤에 자기 말로 바꿔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요약을 한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을 한 권으로 줄였더니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그 궁금해졌어요. 과연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돼 있을까? 내용이 무엇일까?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두 박영규라는 작가가 인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요약글. 자, 제가 줄인 글은 줄임이가 소유권을 갖는다. 여러분이 좋은 이제 좋은 글을 이제 잘 줄인다면은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상당한 지적 재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좋은 글이라는 것은 결국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 말로 고쳐서 짧게 줄인다면은 그 줄이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지적인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 글 줄이기는 줄인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2의 창작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 줄이기의 목적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죠. 우리가 글을 줄이는 작업은 이미 다 해보셨기 때문에 수능을 다 치러보셨잖아요. 수능의 핵심이 뭡니까? 공부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수많은 글들을 읽고 거기서 어떤 누군가가 문제를 내면, 물어보면 그 물음에 정확한 답을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요약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낱말 한 글자로 요약을 하네요. 어떤 경우에는 한 글월로, 어떤 경우는 한 단락으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길게 우리가 글을 줄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글 줄이기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디글의 핵심 내용을 보다 손쉽고 빠르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왜 글을 줄이나요?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줄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줄여주면 우리는 본디글의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를 크게 덜게 되는 거죠. 물론 전제가 필요합니다.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다르지 않게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본디글과 다르지 않게 줄여야 되는데 이것이 본디글과 그 뜻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낼 길은 줄인 글을 읽는 사람의 경우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줄이는 사람의 양심을 믿고 그가 분명히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다르지 않게 줄였을 거다라는 이런 믿음을 이제 갖게끔 정확히 줄이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제 줄여야 된다. 일목요연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글의 뜻을 한눈에 알아보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글이 말하려고 하는 바, 그 글의 뜻을 한눈에 한 번에 이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요약의 핵심 목적은 이렇게 본디글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인 논의로 좀 들어가 보죠. 자, 글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줄이기의 어때, 줄이기의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본디글에서 펼쳐지는 그 뜻이나 생각의 흐름 줄기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우리가 흔히 너무 잘 줄이려다 보면은 앞뒤에서 뭐 그냥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재조직화를 하는 경우도 필요하긴 한데요. 아마 내가 어떤 책을 줄인다고 하면은 그 책의 본디 글쓰미 저자보다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쓰미가 고민하고 가장 좋은 어떤 흐름으로 글을 썼다고 가정한다면은 그걸 잘 따라가는 것이 아마 줄인 글의 경우에도 그 글의 어떤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건 제가 일단 좋은 이제 글 줄이기 한 방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글의 이런 흐름이라든지 아주 핵심 낱말들을 잘 따라가면서 그걸 써 주어야 하지만은 낱말 수를 크게 줄여야 되니까 글을 써나가는 글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요약하는 사람 자신의 것으로 바꿔내야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글쓰미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글을 쓰는 사람은 본디글의 흐름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지만은 글자 수를 줄이는 낱말 수를 줄이는 그런 동시에 본디글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니까 고도의 이런 새로운 글쓰기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디글을 자기 말로 바꿔나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몇 가지 꼭 피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좀 말씀을 이제 자조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나치게 내가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들에게 나의 줄임글을 읽어줄 분들에게 너무 멋있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막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이나 주장을 마치 본디글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한 것인 양 그렇게 펼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은 기본적으로 본디글이라는 제한 사항이 붙어 있다라는 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좀 잘 이제 그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기 자기 말로 바꾸기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건데요, 주로 본디글의 중요한 낱말들이나 그럴들을 가지고 와서 짜깁기를 하는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본디글 자체의 핵심 내용들을 짜깁기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짜깁기 안에 끼어들어진 핵심 낱말들은 상당히 어려운 낱말들입니다. 대개는 그것들을 이렇게 쭉 짜깁기 해 놓으면은 모자이크 해 놓으면은 그 하나하나의 낱말들이 너무 어렵고 생소해 가지고 그 줄임글을 읽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설명도 없고 또 개념 정의도 없고 흐름도 다 빠져버려 있는데 그렇게 어렵고 그냥 중요한 낱말들이 쭉 연결되면 결국은 무슨 뜻을 그 글이 줄임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그런 요약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자기 말로 잘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말로 잘 고쳤을 때 그 고친 말 자체, 줄인 글 자체는 완벽한 하나의 작품이 되어야 한다. 자기 글이 되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본디글은 본디글 나름대로 완성된 작품이어야 하듯이 줄임글도
줄임글 자체로 완성된 작품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쉬고 2부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